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별동대하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특별감찰 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지면서 이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산하 창성동 별관에 그 2명으로 구성된 그 팀을 두고 별동대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나왔고 해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별동대하고 물음표를 잡아봤거든요.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오늘 뭐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먼저 전재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별동대입니까? 근데 그게 별동대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청와대 안에 있는 직제입니까, 별동대가? 청와대 안은 직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창성도 별관에 민정수석실 산하 기관이 이제 뭐 친인척을 감시하는 뭐 그런 팀이 있고 그 외 2명의 팀이 특별한 업무 없이 그야말로 별동대다 이런 뭐 의혹 제기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별동대라는 명칭 자체가 이미 그 어불성설이고요. 네. 무슨 별동대입니까?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뭐 청와대가 장막 속에 갇혀가지고 뭐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인 양 그 이름도 이제 별동대로 붙였는데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저도 이제 그 한 15년 전에 청와대에 무려 3번을 근무를 해봤었거든요. 네.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 비서동, 그다음에 그 대통령 네 분께서 업무를 보시는 이제 청와대 본관 근무까지 네. 비서동 근무하고 본관 근무는 완전히 틀립니다. 네. 같은 청와대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와대 대부분의 생리를 제가 좀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2명으로 뭘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별동대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게 의혹을 계속 부풀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에 의혹을 조금 더 부풀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것이지 너무 이제 나가면은 오히려 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별동대는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너무 나갔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나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나갔으면 이런 게 뉴스가 됐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야당이 공격을 하고 또 언론이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까요? 대한민국은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움직여가는 시스템적인 국가예요. 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청와대를 운영하는데 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 감찰반을 운영하는 이 조항이 있어요. 제7조항이에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들을 하게 돼 있고요. 감찰을. 네. 두 번째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이 장 및 임원들에 대해서 하게 돼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 3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통령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법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 이 시스템에 백원우 이 비서관이 여기에 연루가 돼 있잖아요. 네. 아니 고래고기를 조사하러 고래고기의 문제 때문에 검경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그것 때문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가족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루고 또 이걸 감찰할 수 있는 민정비서관이 왜 고래고기에 관련되는 그런 사건에 인볼브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해명을 해도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법의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을 마음대로 비밀리에 운영해 놓고 그리고 야당 탄압하는 데에 이러한 사람들을 투입해 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이 믿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청와대에 근무를 해봤는데, 청와대 이제 민원비서관실이라든지 특히 이제 민정수석실로 하루에 한 200건의 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제보다 해가지고 또 억울한 거 뭐 오만 것들이 하루에 200건이 네. 우편으로 또 등기 우편으로 이렇게 막 날라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처벌했다는 것이 백운우 비서관의 이제 주장이고 네. 이것은 통상적인 그야말로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법과 시스템을 말씀을 하셨는데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백운우 별동대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법과 시스템을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별동대라는 게 무슨 그 사람들은 무슨 뭐 못하는 일도 하나도 없는 슈퍼맨들입니까? 달랑 2명으로 무슨 별동대입니까? 별동대는 그것은 절대 아무리 내년 총선이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지금 흔들은 나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리 총선이 중요해도 지금 정기국회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예산안 심사 열심히 하고 법률안 심사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 삶에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되는 모습을 보여서 잘하는 모습으로 네. 이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총선을 하려고 해야지 무슨 2명으로 구성된 별동대 아니 무슨 2명으로 무슨 별동대입니까? 이게 말이 좀 이치가 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은 너무 과도한 부풀리기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별동대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비밀리에 공작하고 명령해서 움직이면 그게 곧 별동대예요. 네. 우리가 군에서 특수임무를 띠기 위해서 아주 지리적으로 밝은 사람, 현지에 밝거나 또는 기민하고 기동력이 좋은 병사들 몇 명 뽑아가지고 보내면 그게 곧 특공된 겁니다. 그런데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직제상에도 있지도 아니하고 네. 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런 일을 시켰다면 야당 탄압하게 하고 내려가서 말도 안 되는 고래고기라고 하는 고래고기 조사에 관련돼서 해명을 청와대가 하기는 했지만 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탄압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곧 별동대인 겁니다. 뭐 네. 별동대가 다른 거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직제에 있지 아니하고 그걸 벗어나서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특수한 인물을 보내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게 했고 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국민이 별동대라고 부르는데 아프면 더더욱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수사를 더 의뢰하십시오. 그러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특히 이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사실상 좀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 별건 수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구도가 또다시 형성되는 모습이거든요. 저희가 불과 얼마 전에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 사태를 봤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검찰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이 이제 부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권한의 특권적 권한의 거의 절반 정도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김학의 수사만 해서 보십시다. 경찰이 이것은 김학의가 맞다. 동영상 속 김학의가 맞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제가 있다 해서 기소 의견을 올린 거 아닙니까? 검찰이 3번을 수사를 하면서 다 덮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1심에서 뒤늦게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 이유가 뭡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검찰이 누려왔던 여러 가지 이제 권한들 이것은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거의 절반이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겠죠. 조직의 논리든 뭐 어떤 논리든 간에 조직을 보호하고자 그런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네. 와중에 이제 조국 정국이 터졌던 것이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마는 정경심 교수 것만 가지고서는 조국 장관을 사법 처리하는데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할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를 다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김기현 시장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유죄수건이라든지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로부터 조국 장관을 어떻게 좀 하기 위해서 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재수 의원께서는 조금 기존에 알려진 상황과는 조금 다른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의 외연이 확대되는 이런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성 의원께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극히 옳은 방향이고요.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금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오히려 청와대가 떳떳하게 이 일을 했으면 검찰 보고 정확하게 수사해서 국민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돌아가신 이 수사관께서 업무가 위험해서 겁이 난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털어놓은 거 아닙니까? 네. 신문에 다 났습니다. 얼마나 위험했으면. 그런데 이 수사관은 검찰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위험했으면 겁난다라고까지 이렇게 실토를 했겠는가.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국 사건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수사를 정확하게 해서 요청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명명백백하게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받아들이면 됐던 거예요. 계속 보호하려고 하다가 물려들어가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예. 이번 사건도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서 이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하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 수사를 요청하고 더 완벽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청와대가 요청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별동대가 있고 없고에 대한 견해도 다르시고요. 검찰 수사의 방향을 보시는 그 시선도 완전히 다르십니다. 이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더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이 가져왔던 권한의 상당 부분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네. 그것은 어찌 보면은 검찰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검찰이 드러내놓고 우리는 공수처에 반대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네. 많게는 국민의 80%, 적게는 국민의 60%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낮게 나온 여론조사가 60%대입니다. 네. 한때는 80%가 넘는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대놓고 우리는 공수처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예. 검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대적 소명이자 말하자면 역사적 사명으로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수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는 것은 네. 정말로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네. 만약에 조금 더 나가신다면은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자유한국당은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릴 수도 있고 개혁을 발목 잡는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좀 아셔야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개혁이라고는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여당의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개혁이라고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여당이 줄곧 다 해오고 계세요. 네.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이 공수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공수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더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네.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고요. 또 이 공수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번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왜? 내 편인 유재수는 덮었고 네. 상대 적편인 그리고 가까운 집권자의 친구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천받은 날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이게 청와대가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건만 보더라도 정말로 공수처가 필요한가? 공수처가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렇지 않아도 권력이 막강한데 이 공수처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주면 내 편은 보호하지만 네. 과연 상대편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는가? 국민들이 이번 전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네, 제갈량이 울면서 아끼는 장수 마속에 목을 뱉다라는 그러면서 군율이 살아있음을 전군에 알렸다. 이 고사성어가 바로 읍참 마속이죠. 단식을 끝내고 당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읍참 마속이라는 이 고사성어를 내세우면서 당의 쇄신을 예고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35명의 당직자가 일괄 사퇴하고 새로운 얼굴로
물갈이가 됐습니다. 성일종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당은 새롭게 좀 변신하자.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 조직도 좀 바꿔보고 새로운 신진 인사도 과감하게 하자. 또 우리 대표께서 그 삭풍이 부는 험한 그 노상에서 이렇게 단식을 하고 또 그리고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당직자들이 대표한테 일신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맡겨서 대표의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맞도록 우리가 한번 사표를 제출해가지고 대표의 운신의 폭을 좀 넓히자 해서 사표를 냈고 네. 또 거기에 맞게 지금 대표께서 지금 현재 인선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분 또 인선을 했고요. 네. 자유한국당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성일종 의원님 말씀은 저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제 그 자유한국당의 당직자 35분이 일괄 사표를 내시길래 야,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뭔가 좀 쇄신, 변화에 걸맞는 뭐 이런 변화를 좀 주는구나. 저는 사실 이제 내심 좀 긴장도 하고 네. 그렇게 좀 살펴봤는데 사표 내고 난 뒤에 4시간 있다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7분의 새로운 당직자를 인선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면면을 보고서 아니 뭐 하려고 저렇게 일괄 사표를 내고 또 저렇게 하셨나라는 의구심을 좀 가졌고요. 네. 제가 볼 때 어제 일괄 사표를 내고 일부 당직을 새로 인선한 거를 보면 핵심은 결국은 김세연 의원을 여의도 연구원장에서 배제시킨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전부 친박계에 계신 분들이고 또 황교안 대표와 이런저런 인연을 통해 가지고 네. 친박 체제를 통해 가지고 이 말하자면 황교안 대표 사람들로 주로 꾸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도대체 왜 저걸 했지? 황교안 대표께서 인적 쇄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적 쇄신을 과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 계신지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에서 친박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재미 많이 봤지요. 뭐만 하면 다 친박 하는데 초선에 무슨 친박이 있겠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장 교수하시던 분 모셔왔는데 이분이 무슨 친박에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제 사무총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박완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초선이십니다. 그리고 정치에 이제 국회에 처음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에 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비교적 새로운 시각으로 초선에 아주 프레시한 이런 시각으로 당을 일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게 친박 프레임으로 몰아가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에서는 이 옷을 좀 벗어 던져야지요. 이제 예. 여당이 계속 친박 프레임으로 몰고 있는데 뭐 친박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없어졌다는 말씀드리고 또 친박이 존재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정점에 서 있고 누군가는 연락책이 있고 누군가는 모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희 당의 친박이나 비박은 이미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네.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 제가 정확하게 드립니다. 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저희가 마지막 주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탓입니다. 국회가 얼어붙었습니다. 20대 국회 열차는 멈춰섰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오늘 모시고 가장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싸늘한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내 탓 공방.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내 탓 공방하는 그런 발언들도 준비했는데 그거를 들어보는 것보다는 오늘은 두 분께 견해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께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위로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식이 부모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정치가 희망이 아니고 위로도 못 되고 오히려 국민들께 절망이 되고 있고 정치가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식이법을 보면서 더 절망감을 느꼈는데요. 정말로 우리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우리 성일종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야당을 탓하기 전에 여당 의원인 저도 깊게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아닙니까? 지금 예산안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법률안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땡깡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정말로 20대 국회 들어서 자유한국당은 18번의 국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10번의 국정조사와 특검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장외투쟁하고 삭발하고 단식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마지막 국회,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면은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민생의 시간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열과성을 다해서 야당과 대화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저희들과 함께 손잡고 이 난국을 함께 좀 풀어나가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가능성이 현재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여당이 이제 국민의 감성적 터치를 하면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 하면서 국민한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199건이 상정되어 있었을 때는 민식이법이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법사위원장이 저희 당이고 그래서 여야 간사가 모아가지고 본회의를 여는 동안에 2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민식이법을 비롯한 이 법을 다 통과시켜 놨습니다. 네. 또 민식이법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제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의원이 반영시켰고 강원식 의원이 반영을 시켜놨어요. 이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신청했던 199건 속에는 민식이법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 199건도 저희가 다 묶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지금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장기 독재 정권으로 흐를 수 있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연계돼서 소수당과 일당이 연계돼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 법이 중간에 끼어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199개를 다 묶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저희가 3시 반에 국회의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함께 의장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민생법안 처리하자. 그러니 국회를 열어달라. 이 국회가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법 73조에 의해서 5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하면 국회를 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신청을 하니까 국회의장이 이거 직무유기한 겁니다. 안 열고 있는 겁니다. 네. 여십시오. 여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5개 정도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필리버스터는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은 국회법 106조에 의해서 야당이 갖고 있는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여당이 지금 민생 하는데 그럼 들어오셔가지고 민생 먼저 처리하십시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 입장입니다. 네. 여당은 그런 필리버스터 안 했습니까? 테러 방지법 할 때 9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희 당 출신이었던 정의화 의장께서 야당 의원들한테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0여 개의 아동보호법 같은 민생법이 나왔을 때 이후로 빼서 다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왜 국회의회에서 할 수 있는 야당의 무기인 이거에 대해서 여당은 국회를 열지도 아니하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거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도 다른 3, 4당하고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당한테 있습니다. 민생법안 빨리 통과시킵시다. 그러니 여당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저희 제작진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게 제 귀로 들렸는데요. 주제가 내 탓인데 지금도 내 탓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지금 대화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카드를 조금 더 많이 쥐고 있는 거는 여당인 민주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의 다음 선택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개혁 열망이 워낙 강합니다. 국민들의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저희들이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공수처법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혹시무민을 했죠. 그것이 아니라 5천만 국민 중에 딱 7,000명,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즉 돈 있고 빽 있고 권력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네. 엄격하게 처벌을 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 60% 이상이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야가 합의를 해왔던 전통의 기반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구 225석으로 급격히 줄면은 여러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한 하는 큰 틀에서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이 구조에만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네.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네.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의사방해 수단이긴 하지만 네. 저희들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공수처와 선거법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여기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이 여러 수백 건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개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지금 다른 법안을 지금 처리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빨리 처리를 하시고 민생 법안 처리하고 나머지 공수처와 선거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의도 제가- 펀치가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2분 가량 남았는데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성일종 의원께 드리면서 한국당의 입장, 앞으로 계획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 7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 고위공직자들 부패하면 이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조사하는데 왜 문제가 있냐, 왜 반대하냐, 이게 개혁이다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큰 대형 사건은 다 청와대에서 저질렀습니다. 청와대 발로 나온 겁니다. 지금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건, 또 유재수 건을 비롯해서 모든 게 다 청와대에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공수처를 넣게 되면 지금 이게 청와대가 묻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검사가 2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사관들 다 과거사 조사의 세월의 특조 이런 분들이 민변 이런 데서 갈 텐데 네. 끼리끼리 해가지고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0명 국장이라고 그래야 그분들이 무슨 범죄 뭐 그렇게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범죄 저질렀을 때 검찰이나 경찰에 지금 수사 안 했습니까? 문제는 권력형 게이트를 어떻게 조사할 거냐 하는 건데 대통령 밑으로 갔었을 때 이번 울산 사태에서 내 편이 아니면은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했고 내 편인 경우는 문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으로 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쓴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국회를 개의해 주시고 그리고 협상을 해서 민생 법안 여당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왔는데 저희들 마음만큼은 좀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그런 정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의도 펀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